자, 우리 본격적으로 중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 황하문명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나라가 있었죠. 자, 상나라는 재정일치였다. 자, 그리고 갑골문이 있었습니다. 자, 재정일치니까 왕이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왕이 점도 치는 거죠. 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점을 찍어서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불을 지피웁니다. 그럼 갈라지는 방향을 보고 자, 왕, 즉 제사장이 자, 점을 치는데 그 내용을 이 껍질에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북이 힘줄은 세로로 있죠. 그래서 자, 이 글을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세로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순장, 왕이 죽으면은 자, 시중 들던 노비들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죽어서도 왕을 시중 들라고. 자, 이것은 자, 상나라 그 순장 무덤입니다. 자, 상나라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은나라라고 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 자, 주나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나라는 여기 황하유역 중심이었어요. 주나라는 이 양쯔강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자, 주나라는 상나라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양쯔강 이남까지 장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그랬죠. 왕이 친척들에게 지방을 나눠줘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왕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기초로 한 봉건제도라면 서양은 뭐였죠? 서양은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관계였습니다. 주나라는 혈연을 관계로 한 봉건제도였다면 서양은 자,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관계였죠. 자, 견웅의 침입으로 자, 수도가 호경, 지금의 시안에서 나급, 지금의 로양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서주, 이때는 동주라고 합니다. 자, 서주와 동주를 보겠습니다. 자, 서주는 수도가 자, 호경이었죠. 동주는 로양입니다. 자,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집니다. 자, 전국시대는 이제 철기와 우경이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철기와 우경이 없었습니다. 철기와 우경이 나와서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자, 춘추시대는 여러분, 자, 이렇게 수많은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전국시대는 여러분, 자, 이렇게 전국 7웅으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만큼 여러분, 여기 조, 위, 한이 있죠. 이 조, 위, 한이 원래 이렇게 진나라였습니다. 한자가 다르죠. 이 진나라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진나라였는데 이 진나라가 세 개로 갈라집니다. 조, 위, 한. 이때부터 이제 전국시대입니다. 진나라가 조, 위, 한으로 갈라진 시대를 전국시대. 자, 여러분 제나라, 자, 여기는 진나라, 여기 초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5월도 있었는데 초나라가 5월을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보라색 동그라미네요. 자, 보라색 동그라미는 자, 춘추 5패입니다. 춘추 시대에 힘이 컸던 5개의 나라, 춘추 5패. 보세요. 5월이 있죠? 5월.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초가 있어요. 이게 춘추 5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왕은 주나라 왕 한 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힘이 강한 나라가 패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패자가 주나라 왕을 모시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춘추 시대는 왕은 주나라 왕밖에 없고 힘이 강했던 나라를 패자라고 그랬어요. 패자가 주나라 왕을 모시고 사회를 안정화시킨다. 근데 전국 시대는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7개의 나라가 다 왕이라고 합니다. 전국 7웅이죠. 전국 7웅. 전국 7웅은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이때는 서로 다 왕이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는 패자, 전국 시대는 다 왕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를 패자라고 했고 이때는 모두 왕을 칭합니다. 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자, 구분하는 기준은 철기와 우경으로 생산력이 증대된 시대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진나라가 조, 위, 한으로 갈라진 이 시기부터를 이제 전국 시대, 그리고 이때는 철기와 우경이 퍼졌던 시대입니다.
자, 이 춘추전국 시대 때는 제자백가가 출현합니다. 자, 유가, 이 유가가 유교가 되는 거죠. 공자, 맹자가 있습니다. 이 공자, 맹자는 인과 예, 즉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자, 여기에 반발해서 도가가 나옵니다. 도가는 노자장자인데 노자장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합니다. 이 무의자연은 뭐냐면, 자, 이 위가 뭐냐면 이 위가 인위를 말하는데 즉 도덕입니다. 자, 무의자연은 뭐냐면 이 도덕적 행동을 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이겁니다. 무의자연은 원래 처음에 무의자연은 뭐 숲속에 들어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도교에서 강조하는 자연은 숲속의 자연인데, 이때의 자연은 숲속의 자연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예, 공자 맹자가 정한 까다로운 복잡한 A범절을 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과 강력한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한비자가 만들었죠. 자, 나중에 진시황제는 이 법가를 선택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자, 묵자가 만들었는데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묵가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나 사랑하자고 했죠. 이 묵자도 누구나 사랑하자.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자, 전국시대에 보니까 전쟁이 많죠. 그래서 병가, 손자가 정리했죠. 손자병법, 전쟁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들을 모두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 이들을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는 제자백가의 시대입니다. 자, 이 춘추전국을 통일한 건 진나라입니다. 자, 진시황제가 통일했죠. 자, 진시황제는 이제 왕이란 칭호를 쓰지 않고 황제를 칭합니다. 자, 여러분, 주나라는 왕이었죠. 자, 춘추시대는 왕은 주나라 왕밖에 없고 가장 강력했던 제후국을 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국시대 되면 7개 나라가 서로 왕을 칭하는 거야. 그래서 진시황제는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황제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황제는 왕들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들의 왕이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중국 첫 번째 황제가 됐기 때문에 진시황제라고 합니다. 시황제, 첫 번째 황제. 자, 이제 봉건제도가 아니라 전국에 군현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봉건제도는 중앙은 주나라 왕이 통치하고 지방은 친척들에게 땅을 나눠서 대신 통치하게 했죠. 근데 군현제도는 전국에 왕의 관리가 파견돼서 왕이 직접 전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봉건제도의 반대가 군현제도죠. 이제 왕이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해서 모든 지역을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주나라 봉건제도는 중앙은 왕이 통치하고 지방은 친척들, 제후들에게 대신 통치하게 했어요. 자, 이 제후는 다시 경대부 사라는 신하를 데리고 또 이 나머지를 통치했습니다. 자, 중앙은 주나라 왕이 통치하고 지방은 자, 종친들, 왕의 친척들이 통치한 거예요. 이 지방을 다시 확장하면 이 지방의 중앙은 제후가, 지방의 지방은 경대부사가, 신하들, 이 제후의 신하들이 통치했던 거죠. 자, 군현제도는 왕이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모든 지역을 군으로 나누고 군은 다시 현으로 나눠요. 이 진시황제도 했고, 그 다음 나중에 한나라 무제도 군현제도를 실시합니다. 한나라 무제도. 진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한나라가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이 세웠는데 한고조 유방은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중앙은 군현제도지만 지방은 봉건제도예요. 이 두 개를 혼합한 게 군국제도. 그래서 한고조 유방은 군국제도를 실시지만 나중에 그의 후손인 한무제는 진시황제처럼 군현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 진시황제는 베트남 북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흉노, 지금의 몽골 지방입니다. 지금의 몽골 지방에 있었던 흉노를 토벌합니다. 그리고 흉노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이쪽에 여러분 흉노가 있었습니다. 흉노. 자,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 그리고 여기 북부 베트남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국시대 7개의 나라는 서로 도량형과 문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자, 도량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쌀이 한 마리다. 그럼 얼마큼이 한 마리인가?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 그릇 하나가 한 마리다. 그런데 전국 7개의 나라는 그 그릇이 서로 달랐으니 한 마리의 기준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담는 그 한 마리의 그릇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게 도량형입니다. 그리고 자, 전국시대는 각자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했는데 반량전 하나로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아니었다면 중국은 여러분 유럽처럼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졌을 겁니다. 근데 진시황제가 이 전국 7홍을 통일하면서 중국은 이 유럽과 다르게 하나의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를 탄압합니다. 유가를 탄압하고, 즉 도덕을 강조하는 유가를 탄압하고 법가를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분서갱유, 자, 유가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관한 책을 불태워요. 분서, 불태운다. 유가에 관한 책을 분서,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였습니다. 분서갱유, 유가에 관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법가를 가지고 통일합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진나라도 멸망하는데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했고 만리장성과 아방궁 공사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진승과 오강이 난을 일으켜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한나라는 여러분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집니다. 한나라가 잠시 망해요. 그래서 전한, 나중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후한. 자, 진나라 다음에 전한입니다.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진다. 자,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이 세웠습니다. 자, 아까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진나라가 이제 망하는데 진승과 오강의 난 이후에 수많은 영웅들이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강력했던 영웅이 유방과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초나라였고 유방은 한나라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장기판이 나온 겁니다. 장기판, 파란색 초나라는 항우, 빨간색 한나라는 유방이죠. 처음에는 누가 힘이 셌냐면 항우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장기를 둘 때는 초나라 파란색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항우가 힘이 더 셌지만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자, 그리고 군국제도를 실시합니다. 중앙은 군현제고 지방은 봉건제도죠.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입니다. 자, 그 이후선 한무제는 자, 모든 지역에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진시황제처럼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죠. 자, 진시황제는 법가를 가지고 통치했다면 한무제는 이제 유교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이제 유가가 좀 시스템이 정리가 돼서 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유가가 유교입니다. 이제 이론 같은 것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라고 합니다. 진시황제는 법가를 가지고 통치했다면 한무제는 유교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자, 흉노를 토벌했고요. 그리고 북부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 장건을 파견해서 비단길을 개척합니다.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것이죠. 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주는 길은 세계입니다. 세계. 이 검은색은 여러분 초원길입니다. 요 파란색은 바닷길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빨간색 비단길인데, 자, 원래 장건을 파견했던 이유는 이 북쪽의 흉노를 견제하려고 이제는 여기에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월지. 그래서 이 장건을 파견해서 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견제하려고 장건을 파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비단길,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자, 한나라의 영토 보겠습니다. 요건 진나라 영토죠. 진나라 영토고 여기는 한나라 영토인데
이 흉노 있죠. 이 흉노를 견제하려고 이 대월지와 손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장건을 파견해서 실크로드가 개척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이 전매라는 것은 이 소금과 철을 국가만이 판다는 거예요. 소금과 철을 국가만이 판다. 이걸 전매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균수법은 지역이고 평준법은 시기입니다. 즉 균수법은 자, 싼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물건이 비싼 곳이 있고 싼 곳이 있어. 그러면 싼 곳에서 물건을 사서 비싼 곳에 갖다 주는 겁니다.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자, 평준법은 비싼 시기가 있고 싼 시기가 있죠. 그럼 싼 시기에 국가가 사요, 그거를. 그다음 비싼 시기 때 팝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자, 균수법은 지역을 좀 균등히 한다면 평준법은 시기를 균등히 시키는 겁니다. 다시, 자, 균수법은 자, 어느 지역은 비싸고 어느 지역은 싸. 그럼 국가가 싼 곳에 물건을 사서 비싼 곳에 파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평준법은 시기. 자, 싼 시기에 국가가 사서 비싼 시기 때 파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역시 안정화될 겁니다. 자, 후한을 보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잠시 망합니다. 외척,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잠시 신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신나라 이전은 전한, 이후는 후한이라고 합니다. 자, 외척 왕망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지만 다시 그 한고조 유방의 후손이었던 같은 유씨입니다. 광무제가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후한을 건국합니다. 여러분, 이 호족은 뭐냐면 우리 한국사를 비교하면 여러분, 한국사 이제 통일신라 후기 때 신라의 힘이 약해져서 지방에 독립적인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견원, 궁예, 이런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죠. 지방의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견원, 궁예 같은 사람, 왕건 같은 사람들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큰 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족은 왕건, 견원, 궁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 학자들이 이들을 먼저 호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자, 궁예, 견원이 비슷하니까 이들과 호족이란 말을 빌려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왕망은 왜 망했냐면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그랬어요.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하자 호족들이 열받아서 광무제를 지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후한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머리띠에 노란색 그 머리띠를 싼 겁니다. 이마에다가 노란색 머리띠.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조, 유비, 손권 이들이 나타나요. 조조는 위나라죠. 유비는 총나라, 손권은 오나라. 이들이 이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지방에서 주도권을 잡아. 그래서 이젠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한나라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자, 한자가 정리됩니다. 한나라 시대 때 한자가 정리돼서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중국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왜? 한나라 때 한자로 정리되고 한나라의 문화도 정리되기 때문에 그들의 글자를 한자, 그들 민족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자, 사마천이 사기를 썼습니다. 자,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 한무제한테 어떤 비판을 하다가 궁형을 당합니다. 그 궁형이라는 것은 남자 성기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창피해서 밖으로 못 나가.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자, 사기를 했습니다. 사기는 여러분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는 역사의 서술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전체는 너무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자, 기전체는 여러분 역사책을 쓸 때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단원을. 그래서 본기는 황제들의 이야기를 쓰고,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를 쓰고, 지는 제도를 쓰고, 열전은 일반 인물을 쓰고, 연표는 말 그대로 연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여러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본기는 황제들, 세가는 제후들, 지는
제도, 열전은 일반 인물, 연표는 연표. 이걸 만든 사람이 기전체고, 자, 우리나라 기전체는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죠. 자, 그리고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유교는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교는 종류가 많은데 훈과학은 유교의 하나입니다. 자, 훈과학이 만들어집니다. 유교의 일종입니다. 자, 훈과학은 뭐냐면 유교의 경전을 정리하고 해석을 중시하는 건데, 여러분 진시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서 갱유를 했죠. 자, 갱유, 유학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분서, 유교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자, 왜? 진시황제는 법가를 가지고 통치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나라는 유교를 가지고 통치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불탄 책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이때는 여러분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라 대나무였습니다. 예,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제대로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대나무에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남자가 태어나서 5수리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 한 권, 우리 이 세계사 능력검정시험 책이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되죠. 그게 대나무로 쓰면은 수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수리의 책은 읽어야 된다. 5권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5권. 200페이지 그 한 권이 대나무로 만들면 한 수레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훈과학은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찾아서 그걸 정리하고 해석하는 게 훈과학입니다. 유교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한나라는 호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도 지방관이 호족들의 일부를 관리로 추천해요. 지방관이 호족의 한 명을 관리로 추천해. 그걸 향거리 선제라고 합니다. 한나라는 호족의 시대다. 여러분 중국사를 정리할 때는 이제 지배계층이 누구냐 꼭 알아주십시오. 호족들입니다. 자, 호족은 뭐다?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애들이에요. 물론 뭐 하나의 나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독립 세력. 그러니까 뭐 견훤 궁예 같은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황건적의 난 이후에 자, 한나라는 위, 촉, 오 세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황건적의 난 이후에 위, 촉, 오로 갈라집니다. 여기는 조조, 여기는 유비, 여기는 송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있죠. 조조가 오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적벽대전. 자, 우리 여러분 이 5개의 오랑캐 좀 알아주세요. 이 5개 오랑캐가 나중에 중국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선비, 흉노, 갈, 강저. 이 5개 오랑캐를 5호라고 합니다. 5호. 이 5개 오랑캐가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중국이 위촉으로 갈라집니다. 자, 이걸 누가 통일하냐면 자,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여러분 그 사마염의 진나라가 세우는데, 이 진나라는 여러분 자, 영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수도가 자,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북서쪽. 그래서 자, 북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서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서진이 이 북쪽을 뺏깁니다. 이 지도처럼. 5개 오랑캐 아까 선비, 흉노, 갈, 강저. 이 5개 선비, 흉노, 갈, 강저. 이 5개 오랑캐한테 북쪽을 뺏겨서 남동쪽, 수도를 남동쪽으로 옮겨요. 여기 건강으로 옮겨요. 여기가 지금의 난징이죠. 난징. 지금의 난징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를 동진시대라고 합니다. 동진시대. 그럼 정리하면 자,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죠. 삼국시대를 여러분 위초고 중에 아무도 통일하지 못해요. 위나라, 총나라, 온나라 모두 통일하지 못하고 서진이 통일합니다. 자, 서진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수도가 북서쪽에 있었어. 서진. 자, 그런데 이 서진이 북쪽을 5개 오랑캐한테 뺏겨서 북쪽은 5, 16국 시대가 되고 남쪽은
동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죠. 서진. 근데 북쪽을 5개 오랑캐들 뺏겨. 이 5개 오랑캐는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5, 5, 16국. 그리고 서진은 남동쪽으로 도망가니 동진 시대가 됩니다. 자, 이 5, 5, 16국 동진 시대,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북쪽에 있었던 5, 5, 16국을 북위가 통일해요. 이때부터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원래는 북쪽은 5호 16국이었고 그 다음 남쪽은 동진이었잖아요. 자, 동진이 망하고 송, 제, 양, 진이 만들어집니다. 남쪽에서. 자, 북쪽에는 북위가 있는 거고 남쪽은 송제, 양친이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 서진이었죠. 서진. 그 다음에 북쪽은 5, 5, 16국, 남쪽은 동진. 그러다가 5, 5, 16국을 북위가 통일하면서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동진은 망하고 송제, 양친이 등장합니다. 자, 도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는 여러분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졌죠. 전한과 후한. 한나라가 잠시 망했죠. 그 외척 왕망이 신나라를 세웠어요. 그 전은 전한, 그 이후는 후한. 자, 황건적이 난 이후에 위촉오로 갈라지는데 셋 다 통일하지 못합니다. 서진이 통일해요. 자, 사마염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서진은 사마염. 자, 그런데 이 서진은 북쪽을 5개 오랑캐한테 뺏깁니다. 5, 5, 16국. 그리고 남동쪽으로 도망가요. 동진. 자, 그리고 이 16개의 나라, 이걸 북위가 통일합니다. 여기는 동진이 망하고 송제, 양진, 남북조 시대죠. 북위는 동이, 서위로 갈라져요. 자, 지도를 그리면 지금 여기가 북이고 여기는 남조죠. 송제, 양진. 근데 이렇게 갈라져요. 북이 이렇게. 북위가. 그래서 여기가 동이. 여기가 서위. 갈라졌다가 동이는 북제가 됩니다. 북제. 여기는 북주가 돼요. 북주. 동이는 북제. 여기는 북주. 그래서 이걸 다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왜 위진남북 시대라고 하냐면 여기 여러분 삼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가 위나라입니다. 조조의 위나라. 그래서 위, 진, 남북조 이렇게 줄여서 이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생략하고 5, 5, 16국 동진 시대는 생략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품 중정제입니다. 자, 한나라 지배계층이었던 호족들이 이제 문벌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사를 정리할 때 자, 지배계층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나라 지배계층은 호족이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문벌귀족이에요. 자, 호족들은 여러분 향거리 선제였죠. 지방관이 똑똑한 호족을 관리로 추천했습니다. 구품중정제도 비슷합니다. 지방관이 관리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구품중정제. 한나라는 호족, 향거리 선제, 위진남북조 시대는 문벌귀족, 구품중정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품중정제는 향거리 선제와 비슷합니다. 지방관이 관리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북위는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세웠던 나라입니다. 유목민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이 북위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핍니다. 중국인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 민족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자, 아까 그 5 중에서 선비족, 이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가 북이었습니다. 근데 선비족은 나중에 다 중국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불교가 발전하는데, 자, 불교는 여러분 한나라 때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무시합니다. 왜? 오랑캐의 종교니까. 이 중국인 입장에서는 인도도 오랑캐예요. 오랑캐의 종교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북쪽 오랑캐들이 많이 내려오잖아. 특히 5, 5, 16국은 5, 5, 16국 5개 오랑캐가 세운 나라야. 자기들도 오랑캐니까
오랑캐 종교, 불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5, 16국 오랑캐 시대 때 불교가 발달합니다. 같은 오랑캐 종교니까. 근데 여러분, 오랑캐의 표현을 제가 습관이 돼서 자주 쓰는 건데 웬만하면 안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랑캐라는 것은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 민족들을 무시해서 오랑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의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오랑캐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그래서 북쪽의 유목민족 5호 5개의 유목민족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니까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왜? 이 5호도 중국인이 아니라 외래 민족이니까. 불교도 외래 불교 종교도 외래 종교죠.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외래 민족이 지배했던 5, 16국 시대 때 외래 종교인 불교가 발달하는 겁니다. 대규모 석굴사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웠던 건데, 자, 알렉산더가 인도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런 3D 문화가 인도에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인도에서는 이런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3D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로 영꽃무늬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 3D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의 룽먼 석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한나라에도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석굴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룽먼 석굴, 우리나라 석굴암, 이게 모두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받은 건데, 이렇게 보세요. 신라까지 간다, 신라까지 가서 석굴암이 만들어지니까 신라까지 간다,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받아서 룽먼 석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불교도 발달하지만 도교와 청담 사상도 발달합니다. 자, 이 5, 16국 위진남북조 시대는 여러 번 나라가 망하고 여러 번 나라가 세워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이 현실을 도피하고 나는 자연 속에서 깨끗한 이야기, 깨끗한 생각만 하겠다라는 청담 사상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이 도교 청담 사상가는 중립치연이 있어요.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자연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무의자연은 숲속의 자연에서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도덕적 행동을 하지 말자, 까다로운 예의범절을 취하지 말자, 그런 거였는데, 이때는 무의자연이 숲속의 자연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자, 현실을 도피하자 라는 청담 사상이 유행합니다. 자, 이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수나라 영토인데요. 자, 수나라는 수문제가 세웁니다. 그의 아들 수양제는 자, 이렇게 영토를 더 넓히고 고구려를 침략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남북조 시대는 북위였죠. 이쪽이 북이고 남쪽은 송, 제, 양, 진이었죠. 자, 이 북위는 다시 서위와 동위로 갈라집니다.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죠. 자, 이 수문제는 원래 북주의 외척이었습니다. 외척. 그러니까 이 수문제는 주나라 황제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외손자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창탈하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이 수문제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를 세우죠. 자, 그의 아들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자, 이게 대운하입니다. 자, 중국의 문명은 여러분, 이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주나라 때 비록 양쯔강 지역까지 확장했지만 중국의 중심은 이 황하 문명, 북쪽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쪽이 많이 개발돼요. 그래서 이 남쪽의 농업 생산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쌀을 북쪽으로 배달하려고 대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자, 이렇게 영토가 아주 넓습니다.
특히 이 당나라는 여러분 이 서역 지방을 개척하는데 비단길 지역 여기를 개척하는데 이슬람 제국은 여러분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슬람 제국 탈라스 원투 여기서 깨집니다. 집니다. 당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때 이 탈라스 원투 때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게 고구려 장군이었던 고선지였습니다. 이 고선지는 원래 고구려 사람인데 고구려가 당나라에 망한 다음에 당나라 장군이 돼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싸웠지만 전쟁에 지게 됩니다. 자, 이 당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문화가 국제적인 문화를 이룹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영토가 크니 국제적이다. 자, 당고조 이연이 세웠습니다. 당나라는. 자, 그의 아들 태종은 원래는 형이 황태자였는데 형을 죽여요. 이 당태종 이세민은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여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 위대했던 당태종은 역시 수양제처럼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자, 그의 아들 고종이 자,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죠. 자, 여러분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 당나라가 또 잠시 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을 잘 안 다루는데 이 당고조의 부인이었던 측천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측천무는 고종의 부인인데 이제 고종 다음에 고종의 아들이 황제가 되겠죠. 아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중국 최초로 여자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주나라를 잠시 세웁니다. 근데 이 측천무는 죽은 다음에 곧바로 없어져요. 다시 당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뭐 고급 과정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천무가 잠시 주나라를 세우는데 고종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통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삼성육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자, 이제는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발해와 고려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입니다. 발해와 고려. 자, 삼성은 3개의 성이 있고 6개의 부가 있습니다. 자, 중서성은 정책을 기초하는 것이고 문화성은 그것을 심의하고 상서성은 시행하는데 이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는 거죠. 이부는 관리 인사, 호부는 경제, 예부는 교육,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공부는 건축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육부 이것은 발해와 고려에도 영향을 주고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조세제도 이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균전제입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균전제. 그래서 그 대가로 세금을 매기는데 자, 우리나라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 전세가 있고 공납이 있고 역이 있습니다. 역은 다시 군역과 요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입니다. 전세는 땅을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냅니다.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뭐 속초의 특산물은 오징어다. 오징어를 내는 거고 대전의 특산물은 밤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특산물이죠. 역은 여러분 노동력인데 군대 가는 게 군역이고 군대 가는 게 군역. 그 다음에 국가가 성곽이나 도로를 깔아 그때 일하러 가는 게 요역입니다. 국가가 성곽이나 궁궐을 만들 때 일하러 가는 걸 요역, 전쟁하러 가는 걸 군역. 그래서 여러분 전세, 공납, 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도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균전제. 그 대가로 이걸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 조가 전세입니다. 용은 여러분 그 요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역. 조는 공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빠진 게 뭡니까? 군역이죠. 그래서 부병제가 군역입니다. 땅을 받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국가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땅을 주는 대가로 조용조 부병제를 거둬들였다는 거죠. 조는 전세, 용은 요역, 조는 공납, 부병제는 군역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클릭해 주시고 자 스탑해 주시고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자 됐죠 여러분? 자 근데 당나라도 이제는 잘 나가다가 힘이 약해집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요.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록산과 사사명. 자 여러분 이때는 당나라가 현종이었어요. 당나라 현종. 근데 현종이 처음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는데 누굴 만납니까? 양귀비를 만나요. 양귀비를 만나서 정치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때 자 안록산과 사사명이 당 현종 때 반란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도호부가 절도사로 바뀌는데 자 도호부는 뭐냐면 당나라가 주변 지역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이 국경지대를 정복했으니까 국경지대에다가 군대를 설치하는 거야. 그게 도호부입니다. 국가가 장군을 파견하고 군인도 부병제를 통한 군인들입니다. 이 농민들이 땅을 받은 대가로 군대를 가잖아. 그게 도호부입니다. 국경지대에 설치한 부대인데 부병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안록산과 사사명에 난 이후에 시스템이 무너지자 국경지대에는 절도사가 등장합니다. 절도사는 일종의 사병이야, 사병. 그러니까 그 장군이 부하들을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도사의 군인들은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먹을 걸 주는 장군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호부는 자 국가의 군대라면 국경지대에 있었던 국가의 군대라면 절도사는 국경지대에 있었던 사병 집단입니다. 이 군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돈을 주는 먹을 걸 주는 장군들한테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도호부가 절도사로 바뀐다. 그리고 자 균전제, 조용조 이런 제도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자 이제 양세법, 모병제가 실시가 되는데 자 균전제는 농민들한테 땅을 균등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세법은 이제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토지 확산을 인정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토지 확산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토지 확산을 인정하고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고 토지가 없으면 적게 내라. 즉 여러분 이제 토지 확산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소수 부자들이 토지를 확산시키는 걸 인정한 거야. 그 대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 확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균전제, 균등하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근데 이제는 토지 확산을 인정하고 세금은 딱 2번 걷어요. 1년에 2번. 그래서 양세법인데 2번 걷는다. 그것보다는 토지 확산을 인정했다. 그리고 직업군인제가 등장합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제야. 자, 여기 부병제. 여기 부병제는 땅을 받은 대가로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업군인제,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그 월급을 누가 준다? 절도사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병제, 직업군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돈을 주는 절도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망하게 돼요.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뀝니다. 균전제, 조용제가 양세법. 균전제, 조용제가 양세법. 부병제도 좀 써주십시오.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황서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절도사의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 당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충이 후량을 세웁니다. 후량. 당나라가 망하고 후량이 등장해요. 여러분, 당나라는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 2개가 있습니다. 자, 황소의 난 이후에 절도사의 하나였던 주전충이 당나라를 정복하고 후량을 설치합니다. 자, 당나라 문화를 보겠습니다. 당나라 문화는 자 역시 여러분 위진남북조, 수당 모두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입니다. 위진, 남북조 그리고 수당 모두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라는 지배계층이 뭐였죠? 한나라는 지배계층이 호족이었죠. 호족. 자, 호족인데
자,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는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영토가 컸죠. 그래서 국제적입니다. 자, 국제적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예술품도 나옵니다. 당삼체, 세 가지 색깔을, 물론 세 가지 색깔 더 썼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색깔을 썼다. 당삼체.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슬람, 서역, 비단길 그쪽이 서역입니다. 서역. 이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비단길이 있는 곳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당삼체. 당나라가 국제적인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술품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서역 비단길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 거기를 통해서 외래 종교도 막 들어오는데 자, 조로아스트교는 자, 원래 페르시아의 종교였는데 페르시아의 종교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해야 천당에 간다.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데 선을 선택해야 천당에 간다. 즉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하죠. 이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형을 준 겁니다. 또 자, 만이교는 조로아스터교에다가 기독교, 불교가 융합한 겁니다. 자, 네스트리우스교도 있는데 기독교 일파입니다. 우리 서양사를 배울 때 기독교는 그리스 종교, 카톨릭, 개신교 있었잖아요. 그리스 종교, 카톨릭, 개신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네스트리우스교도 있는데 이 네스트리우스교는 경고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종류는 자, 그리스 종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네스트리우스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나라에 퍼집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국제적이다. 이슬람도 퍼지죠. 자, 그래서 당나라는 국제적이기 때문에 자, 이 서역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또 당나라 문화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의 문화권 형성이 돼요.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은 한자, 율령, 유교, 불교의 같이 믿게 돼요. 같은 한자를 쓰고 같은 율령, 같은 유교, 같은 불교. 그래서 한반도, 일본, 베트남, 중국이 하나의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